2019년 8월 28일 일본은 수출허가 절차를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반도체 핵심 소재를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제에 대한 반발로 한국은 노재팬, 일본 애가지도 일본 물건을 사지도 않겠다는 운동이 한창 벌이고 있죠. 오히려 일본은 울고 한국은 웃었다는 평가가 다분했는데요. 한 달도 안 되어 대마도 관광객은 90% 이상 줄고 폐허가 되어버린 모습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출 규제했던 반도체 품목들 중 어느 정도는 국산화가 가능해지며 오히려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일본은 한국 젊은이의 불매 떠나 유니클로의 콜라보 제품 대박 판매, 왜 보이콧했지? 추워졌으니 유니클로에 가야지라는 목소리라고 자극적인 타이틀의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을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유니클로 1호점이 10월 24일 문을 닫았다며 불매와 코로나로 매장 매출이 크게 줄어든 유니클로는 지난해에는 30여 개, 올 상반기에만 18개 점포를 닫았다. 그중에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인 플래그숍 명동중앙점도 포함돼 있었다. 잠실점이 문을 닫아도 국내에는 135개가 남게 되는데 이는 불매운동 전 190개에서 55개나 줄어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니클로의 모회사 퍼스트 리테일링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0년 9월에서 2021년 8월 결산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사업은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일본 경제의 속국이 되고 싶은가? 라며 유니클로 흑자 전환에 대해 비꼬고 있었습니다. 2019년 매출이 바닥을 쳤을 정도로 급감했을 때에 비해 흑자된 상황을 건수 잡았다 싶어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기사의 댓글은 더 가관이었는데요. 한국인은 감정적. 끝까지 불매운동하지 그래? 한심해. 결국 일본 제품이 갖고 싶구나. 바보 같군.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불매운동으로 점점 한국의 취직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어리석어라. 잘 생각한다면 이해하겠지? 거기 일하신 분은 혹시 일본인이신가요? 직원들 많이 어디 갔어? 취직도 없이 힘든데 스스로 목을 조르다니. 여러 일본계 기업을 몰아내고 이겼다고 외치고 있는 신기한 나라입니다. 젊은이는 바보인가? 계속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불매운동을 멈추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주다니. 한국은 일본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 계속해주세요. 댓글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정치 경제적 보복 행위를 한 수출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도 무역 규범에도 맞지 않는 조치임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행위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반도체 산업의 중요 요소인 포토레지스트, 플로우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가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었으며 기계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CNC 연관 품목까지 확장하면 일본에서 수입한 비율이 95.7%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 없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도 기계 가공 산업도 무너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로비 기술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동원 노동자 등 한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이슈와 관련된 로비 계약서와 로비 활동 보고서 290건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본이 고용한 로비 회사 대표 마이야 코모가 미 의원 보좌진 수십 명을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십 명 미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일본 주최 식사 모임은 지금도 매달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2년 동안 일본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로비의 기술로 버텨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출 규제 동안 우리 대응은 더욱 기민했는데요. 밸류체인 다각화와 함께 국내 기술력 상승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국내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9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에서 7월 일본 수입 의존도는 15.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전산업 수출이 연평균 1.3% 증가하는 동안 일본과의 소부장 수입은 지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이 당당하게 수출 규제를 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었던 이유인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반도체 구리 도금액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필수적인 구리 도금액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전체 공정 중 유일하게 국산화율이 제로인 소재입니다. 기판 위에 새겨진 회로 패턴을 구리로 도금해 이 부분만 전기적 특성을 띠도록 만드는 공정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민영 박사 연구팀은 3년 동안 1만 5천 차례 실험 끝에 도금막 표면을 평탄하게 조절해주는 최적의 유기첨가제와 혼합 비율을 찾아내 도금 두께 편차 2% 이내 세계 최고 수준의 평탄도를 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산 소재와 비교할 때 생산성이 약 150%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개월 안에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반도체 도금 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민영 박사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도금액 시장은 대기업이 진출하기엔 작지만 중소기업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국산화가 쉽지 않았다며 일본 등 소재 강국의 역수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일본이 생색내며 독점하고 있던 원천 기술을 한국이 빠른 속도로 국산화를 하는 동안 일본은 더 추락했고 가난해지고 있다고 일본 정치인마저 나서 비판을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위태롭습니다. 일본의 평론가이자 정치인인 고가시케 야키는 지금 일본인의 생활은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가난해졌습니다라며 폭로했는데요. 세계가 계속 성장해 나아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전혀 월급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부채 대국의 길로 전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또한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를 만들 수 없고 올레드 TV는 LG의 패널 없이는 TV도 제조하지 못한다고 말했죠. 이처럼 일본의 반도체, 가전 등은 한국의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일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 원천 기술마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일본은 처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일본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했던 원천 기술을 한국에서 3년 만에 빠르게 국산화시킨 것에 대해 일본은 깜짝 놀라는 형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에 반도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자동차 및 전자기기 생산 회사들은 한순간에 멈추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의 역수출 규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에 일본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반도체 산업 및 일본 경제 전반적으로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안절부절하며 돌파구로 대만을 끌어들였습니다. 대만의 TSMC는 삼성과 함께 반도체 선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 TSMC는 일본에 신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들어설 신공장은 총 8천억엔 규모로 절반을 일본 정부가 부담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는 대만의 신공장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 피해를 봤다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서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일본의 대기업들이 반도체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지지만 대만의 현재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로버트 오르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부 차관은 중국군이 2024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대만 유사 사태 현실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은 충분한 대비책을 확보해야 하기에 일본과의 협력을 뒤로한 채 한국과 손잡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일본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손잡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지상대 지상탄도미사일 현무포와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올해에는 현무포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해상대 지상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7월 첫 군용 정직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탄도미사일 수중 시험 발사와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국방력 신장되고 우위에 있기에 대만은 유사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아무리 친일이라도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기술 개발 등에 매진하며 국내 기술력을 높이며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일본으로의 역수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했던 일본은 현재는 나락으로 떨어진 수준인데요. 최첨단 반도체 공장조차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외국 기업에 의존하려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어려움이 도래했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첨예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제징용 같은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고 무역 보복 등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으며 수출 규제를 시작한 아베와 후임자 스가가 퇴진하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출범했지만 기조가 변한 건 없습니다. 한국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독자 개발에 이어 세계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하는 등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무장하고 일본이 더 이상 단편적인 사실을 보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냉철한 소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